안녕하세요. 김명입니다. 어제 영상에 이어서 어제는 그 청소년 자살이 1순위가 이제 우울증으로 인한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리고 우울증의 진단 기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우울 장애를 갖게 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음 우울 장애는 정말 흔한 그 치명적인 심리 장애로 보고 있고, 동시에 매우 그 이렇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감기라 그래야 될까요? 심리적인 독감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러한 하나의 장애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우울 장애라는 표현보다 그냥 우울증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인제 이거를 이제 학문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 우울장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울장애 걸린 그 사람들 100명 중에 2%는 이제 자살로 이어진다는 그런 통계입니다. 특히 충동성이 강하고 이제 예민한 그런 아동 후기나 또 청소년들은 충동성이 강하고 또 모방 심리가 있기 때문에 우울 장애 상태에서 자살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는 통계입니다.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하는 주요한 이유는 물론 학업 성적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 관계에서, 가족 내에서 이제 불화나 갈등이 보고되고 있죠. 이제 뭐 부모님들이 늘 싸우신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님 한쪽이 이제 이혼을 해서 뭐 모성 실조의 가정이거나 부성 실조의 가정이거나, 그렇다고 해서 뭐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다 우울 장애가 걸린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 원인을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 이론에 입각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실과 실패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생활 환경, 이러한 것들이 우울 장애를 촉발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가족 간의 갈등이 심각한 가정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양육자, 부모님들이 이제 싸우는 집안,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있지만 부모의 역할이 원활하지 못한, 그러니까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엄마가 있지만 엄마의 역할이 없는 모성 실조의 가정,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없는 부성 실조의 가정. 이런 가정에서 아이들이 이제 가족의 어떤 그 불화, 그다음에 또는 누가 먼저 병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망, 그다음에 이제 심각한 질병, 본인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좌절감,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은, 그 청소년들은 특히 이제 학업하고 관련이 되고, 또 학교에서 뭐 왕따라든가 또 이렇게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이런 아이들, 또 인제 상관이 되겠고, 가족이나 환경에 지지가 인제 없을 때,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수용받지 못하고, 그리고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사랑의 확신이 없고, 그리고 늘 불안한 가정 환경, 이런 것이 인제 문제가 된다고 프로이드는 인제 정신분석학적인 그 접근에서 인제 그런 관점에서는 이러한 것을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가족이나 환경의 지지가 결여되고 애정이 결핍됐을 때, 그러니까 내가 꼭 받아야 될 부모님으로부터의 어떤 사랑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주요한 생활 사건에 좌절감을 안겨주는 충격적인 사건은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의 이혼이라든가 사망이라든가, 뭐 갑자기 사업을 하다 집이 이렇게 망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갑자기 정말 아주 그 지금까지 살던 그런 환경이 아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이들에게는 이제 어떤 다양한 스트레스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교우 관계죠. 교우 관계에서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다거나 어떤 그 학교 폭력을 당했다거나 하는데, 그거를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그러한 정서나 감정을 마음 놓고 이렇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이 아이들이 그런 애들끼리 모여서 인제 그런 어제도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서로들 이렇게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는 거기서 좋은 것만 배우는 게 아니라 또 부정적인 것도 인제 모방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 그리고 인제 가족들 간의 친밀감이 없는 애들, 그리고 인정과 애정이 결핍된 애들, 그다음에 인제 소속감이 없는 애들, 그 돌봄을 못 받는 애들. 그래서 프로이드는 우울 장애를 갖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린 시절에 이러한 어떤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그 좌절과 상실과 그리고 분노,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을 야단을 칠 수가 없잖아요. 부모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뭐 이혼을 한다거나 뭐 매일 싸운다거나 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분노가 무의식적으로 외부로 투사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투사가 되어서 이렇게 어떤 그 분노가 내면에 인제 이렇게 무의식 속에 이제 있을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차곡차곡 쌓였다가 사랑하던 대상의 어떤 무의식적인 상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사랑받아야 되는데 부모로부터 거부를 당했다거나,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인 줄 알았는데 비난받고 거부받는 존재라고 했을 때 인제 상당한 그런 분노가 내면에 쌓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하는 경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이혼하고 다른 또 가정을 이루었을 때도 인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신을 버렸다고 인제 생각할 때, 그리고 나를 떠났다는 생각을 할 때, 나를 버려두고 떠났다 인제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갖는 그 분노의 경험을 인제 느끼게 되는데, 인제 그 분노가 어렸을 때는 억압 속에 있다가 인제 자아 정체성이 인제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는 인제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인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서 그러니까 뭐랄까 안 좋은 경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의 상실 경험이 우울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취약성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프로이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상실 경험을 지닌 사람이 성장 후에 이혼이나 사별이나 중요한 일에서의 실패와 같이 또 다른 상실을 자기의 삶 속에서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절 같은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어린 시절의 외상적 경험이 이제 되살아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성인이 돼서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상처와 그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나서 어린 시절로 이제 퇴행을 하게 돼서 그 당시에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방임하고 학대했던 그런 대상에 대한 분노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퇴행의 결과로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장애로 발전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우울해지기 쉬운 사람들은 강한 자기 도취적 또는 자기애적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울해지기 쉬운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사랑받지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즉 자신이 가치 있고 사랑받는 존재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늘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분노와 적개심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선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렇게 높은 어떤 자아 이상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은 현실적으로 충족되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의 그 지속적 괴리는 자기 존중감을 손상시키고 오히려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 결과 우울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프로이드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행동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 우울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서 이게 학자들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데, 행동주의적 관점의 학자는 이제 스키너라는 사람도 있고 로인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의 그
우울증의 원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받고 인정받고 격려받고 돌봄받고 지지받은 경험이 없는 아이들, 이런 없는 아이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낮은 자존감과 더불어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되는데, 남에게,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어린 시절에 그런 것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을 남에게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학자들은 아이들은 일단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돌봄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방임의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금 5월이잖아요. 오늘이 5월 7일이네요. 그러니까 내일이 이제 부모님의 날인데, 이렇게 그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지지하고 서로 돌보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아마도 우울 장애를 앓는 아이들은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동들과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 시절에 이런 걸 받지 못한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성인이 되어서 그 우울 장애를 이제 점점 심각하게 갖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 정신분석학적인 프로이드 입장과 그다음에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그 학자들이 말하는 우울 장애의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아이들은 인정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고 이러한 어떤 사랑의 확신을 심어준다면 우울장애에는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김명희였습니다.